안녕하십니까. 지편전 두뇌개발센터 윤성철입니다. 오늘은 이 좌뇌와 우뇌의 역할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역할에 따라 좌뇌와 우뇌 그리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뇌 발달 상태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 두뇌 개발은 발달된 영역은 더더욱 활성화시키고 개발되지 않는 영역은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잡한 곱셈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막막하겠죠. 이처럼 자신의 뇌 발달 상태를 모르고 쓰려고만 한다면 배우지 않는 복잡한 곱셈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공부는 어렵게만 느껴져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뇌는 인체 구조상 인체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우뇌는 좌반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좌뇌는 반대측에 있는 우반신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좌뇌가 자극이 되어 좌뇌가 더더욱 발달되고 이 왼손잡이는 왼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우뇌가 자극이 되어 우뇌가 더더욱 많이 발달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좌뇌와 우뇌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좌뇌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IQ, 인텔리전스 코션트로 지성의 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뇌는 EQ, 이모셔널 코션트로 감성의 뇌라고 합니다. 어떤 뇌가 더 발달하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우뇌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이 느낌으로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좌뇌는 너와 나를 구별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영역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표현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타인과 소통하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의 소통 능력은 약간 부족하죠. 이해가 됐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거나 이해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성적, 논리적인 표현으로 대중을 리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운에는 나와 주변의 모든 것들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했었죠. 즉 감성적인 소통을 통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은 좀 어설프지만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말로써, 언어로서 이해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미지화하여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화하여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아내는 언어 영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운에는 이미지 영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말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느낌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 즉 말과 행동과 성격을 보면 자뇌가 발달했는지 아니면 우뇌가 발달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쪽을 보실까요? 자뇌는 지성의 뇌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언어 영역이 매우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논리적, 수학, 객관적, 체계적, 계획적, 분석, 비판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뇌는 감성의 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었죠. 예술적이고 비논리, 이미지, 주관적, 추상적, 감각, 창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성의 뇌, 자아뇌가 발달했는지 아니면 감성의 뇌, 우뇌죠. 우뇌가 더 발달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먼저 종이와 볼펜을 이제 간단하게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한번 껴보십시오. 어느 팔이 위로 올라갑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왼팔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오른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실까요? 왼쪽 팔이 위로 올라가면은 우뇌형이 되고요.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면은 좌뇌형이 됩니다. 앞에서 우뇌는 좌반신을 담당한다고 그랬었죠. 좌뇌는 우반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반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종이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 윙크할 때 왼쪽 눈을 감는지 아니면은 오른쪽 눈을 감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테스트 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왼쪽 눈을 감으면 운해영이 되고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잔해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왼쪽 눈이 좀 더 자연스럽네요. 자, 이 이유는 아시겠죠? 아까 팔짱 꼈을 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운해는 좌반신과 연결되어 있고 잔해는 우반신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 다음 중 파랑은 가인가 나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빨강을 선택했다면 운해영이고 파랑을 선택했다면 잔해영입니다. 자,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은 색깔은 파랑인데 글자는 빨강이죠. 자, 근데 가를 선택하신 분은 글자보다는 색깔, 즉 이미지를 먼저 인식했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해영이 되고요. 나는 색깔은 빨강인데 글씨가 파랑이죠. 그래서 색깔보다는 문자를 먼저 인식했으므로 잔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언어 영역에 문자도 들어갑니다. 잔해영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운해영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지가 모든 그런 색깔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네 번째, 다음 노래를 듣고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언젠간 가겠지 부르려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죠?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그곳을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인지 세상 어지네 자, 노래를 들으면서 멜로디 위주로 들었다면 운해영이 되는 거고요. 나는 가사 위주로 들었다. 자, 그러면은 잔해영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체크하시고. 자,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음의 영상은 이 멧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포획하는 영상입니다. 어떤 선택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멧돼지가 반격할 수 없게 확실히 제압한다. 포획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단원. 아직 숨이 붙어있긴 하지만 포획은 성공한 듯하다. 이거 제법 키로가 나가네. 아이고. 끝났어. 싸지 마. 아니, 싸지 말았고. 끝났어. 싸지 말았고 이제 넘어가는데 피고 심장이 벌써 들어가고 피로 푸는. 자, 보셨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쌍하다. 유해동물이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자, 운해영이고요. 나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유해동물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포획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자, 좌내형입니다. 자, 여기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내 같은 경우는 자,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공감 능력, 감성적인 기능과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멧돼지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뇌는 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이 감성과 공감, 이 공감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동물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좌뇌형과 우뇌형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서로 다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6번째, 다음의 영상은 이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한 테스트입니다. 우뇌형, 좌뇌형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자,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자, 여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은 자, 우뇌형이 되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은 좌뇌형이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6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이쪽 표를 보고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 값이 좌가 6개인 경우는 좌좌좌형에 속하고요. 좌가 5개, 우가 1개, 좌가 4개, 우가 2개는 좌좌우형, 그리고 좌가 3개, 우가 3개는 좌우형, 좌가 2개, 우가 4개, 좌가 1, 우가 5개는 우우좌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가 6개는 우우우형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6가지 테스트를 크게 5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할까요? 좌좌좌형, 그리고 좌좌우형, 우우우형, 우우좌형, 좌우형으로 총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했던 테스트 결과에 따라 각자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셨으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좌좌좌형입니다. 이 좌좌좌형은 지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하지만 자존심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합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집중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수학이나 과학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나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오해를 사거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융통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과도한 경쟁심은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으나 반대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극단적인 인물로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습니다. 히틀러 많이 들어보셨죠? 히틀러는 방대한 양의 책을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과의 공감 능력, 즉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죠.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에 달하는 유태인 대학살과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줬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이와 비슷하게 일본도 극단적 좌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명석하고 뛰어날지 몰라도 남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우뇌적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좌자좌형의 최대 단점인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죠. 즉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머리 좋은 사람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바로 자뇌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잘못 생각하면 세상을 아주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면은 운행은 단순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자우형이 있습니다. 자자우형도 좋은 머리가 있지만은 이 감성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소통하여 대중을 이끌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 지도자나 성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이 있죠. 세종대왕을 예로 들면 성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자로서도 대단한 공부벌레였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남과의 공감 능력 또한 뛰어나서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당신의 아픔인 양 늘 함께 했습니다. 연이은 최악의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황폐해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수많은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러한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경회로 동쪽에 초가집을 짓고 2년이 넘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정사를 돌봤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상상도 하지 못할 생활이었기에 백성들은 최악의 흉년에도 세종을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을 오히려 존경하고 열렬히 지지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이 아주 유명하죠.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절박함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또 하나, 오늘날은 노비나 하인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신분제도였습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이러한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 취급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양반집 자제 7살짜리 꼬마 도련님이 있는데 60살 먹은 할아버지 뻘 되는 노비에게 내 이놈 돌쇠야 이리 오너라 했을 때 에이 하고 달려가야지. 만약에 버릇없다고 혼냈다가는 그 7살짜리 꼬마 애기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이런 노비에게 노비도 하늘이 낳은 자식이다 하면서 각종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관노비의 출산 휴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430년 10월 19일 당시 기록을 보면 관노비에 대해 출산 휴가 100일을 보장하고 여기서 100일은 무려 석 달, 이 석 달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중 출산 전 한 달을 반드시 쉬게 할 것이라고 명을 합니다. 게다가 남편에게도 30일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이러한 복지는 지금도 시행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복지 정책이죠. 시대를 초월한 성부님의 틀림없겠죠. 자, 세 번째, 좌우형이 있습니다. 이 자뇌와 우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플레이어로 통합적 사고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하지만 반대로 특출난 부분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양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황 대처 능력은 최상입니다. 네 번째, 우우자형이 있습니다. 우우자형은 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는 평범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격으로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 시인이나 작곡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방랑시인 김병현, 일명 김삿갓이라고도 하죠. 내면의 감성적인 표현을 해학적인 글로서, 시로서, 소설로서 승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풍부한 감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가장 논리적이고 삭막한 하드웨어에 이 따뜻한 감성을 부여해서 친숙하고 정감스러운 이미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결과 전 세계인이 열광하며 꼭 갖고 싶은 물건, 아니, 감성과 공감 그리고 소통의 대명사가 됐었죠. 이러한 잡스도 시간 날 때마다 명상을 즐겼다고 합니다. 명상은 이 우뇌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으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우형이 있습니다. 우우형은 너무 감성적이고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비추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천재적인 작곡가나 화가 등 예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입니다. 자, 방고우의 귀잘린 자화상, 피카소의 추상적인 그림, 그리고 조선의 4대 화가인 장스겁의 기이한 행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연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크게 자뇌형, 우뇌형으로 분류하지만은 이 자뇌형 중에서도 발달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가 있고 우내형 중에서도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자, 상중하가 엄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발달 정도에 따라서 상중, 하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끝으로 그림 하나 감상해 보시죠. 새는 좌우에 날개는 한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기서도 이 좌내형과 우내형의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보시죠. 자, 새는 좌우의 날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도 좌우의 균형적인 발달이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두뇌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도전해 보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indeed. See you later. Have a nice day.